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1주년을 기념할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기업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IRA 법이 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자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 우리 기업 내에서는 득과 실이 어떤 게 있었을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잃은 것보다는 그래도 얻은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일단은 중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주로 IRA법과 반도체법은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압축이 되죠.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분야가 될 텐데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부분이 되겠죠. 중국산 배터리가 원천적으로 이제 사실은 뭐 북미 지역에 진출하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산 배터리가 이제 미국, 북미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장악하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제 눈에 보이는 실익은 AMPC라고 보통 얘기하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네.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세금 감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 2분기에만 한 2천억 정도가 됐어요. 그다음에 SK온이 한 1,000억 정도 수익이 생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내년 되면은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2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니까 그쪽으로는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미국 RA 전기차 세액공제 세우지 지금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핵심 광물이 이제 먼저가 되겠죠. 네. 미국 FTA 협정국에서 채굴 강화한 핵심 광물이 현재 기준은 40%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높아집니다. 내년에는 50%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80%까지가 이제 높아지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현재 기준은 이제 50%고요. 29년까지는 이게 100%까지 이 조건을 갖다가 일단은 충족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일단 충족을 하니까 한국산 배터리가 이제 첨단 세액 아까 말씀드린 첨단 제조 생산 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쏘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현대기아차가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수출액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긴 늘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이제 백도어를 활용한 측면이 있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 IRA에 대한 어떤 그 세부 규정들을 갖다가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후년 가면 갈수록 현대기아차의 입지는 약간 좀 좁아질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점차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테고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의 경우에는 점점 자기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그렇죠. 분석을 2025년에야 네. 사실 현대기아차는 SK온과 그 배터리 공장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5년 하반기에나 이제 본격적인 가동이 될 거라고 예상이 네. 하니까 24년, 25년까지는 네. 지금 이제 그 한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쓰면 다행인데 현대기아차가 근데 대부분의 차 중에서는 사실 중국산 배터리를 현재 쓰고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IRA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기준들을 갖다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스나 렌탈 같은 형식을 이용해서 네. 사실은 보조금을 갖다가 받고 있는 형편인데 네.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 될수록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미국 IRA 시행 1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긴 하셨는데 일단 지금 시점을 두고 보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간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대응 능력은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올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가 늘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게 전기차를 일반 소비자들에서 판매해서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네. 리스나 렌탈에 대해서는 네. 보조금을 갖다가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이게 백도 뒷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같은 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그 가격을 갖다 인하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가격을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115% 정도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판매량이 늘어도 결국은 피가 그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성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RA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 충족시키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2025년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까지 SK온의 어떤 배터리 공장, 합작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하는 전략을 그 미국 시장에서 적어도 네. 북미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우회하는 예. 전략으로 어느 정도 선방을 한 네, 거네요. 네. 그런데 이 우회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렇다면 또 IRA 속에서 이제 선전한 게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양극재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네. 양극재 업체들 꽤나 잘했는데 중국 업체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좀 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미중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양극재 수출 같은 경우가 미국 지역에 올해 1월에서 7월 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180% 늘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거는 온전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IRA 법, 그 법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늘어났고 네. 또 우리나라 그 삼원계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보다도 품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게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한국 양극재 업체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삼원계 배터리의 주요 핵심 가물인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니켈 같은 것들이 중국 의존도가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한 네. 80%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사실은 뭐 지금 그 포스코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가령 인도네시아산의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의 어떤 리튬 채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국을 벗어나서 핵심 강물을 갖다가 그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는 그런 몫이 이제 우리나라 그 양극재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 네. 그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겠죠. 중국 업체와 이제 합작 공장 우리나라에 짓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산 핵심 강물을 갖다가 네.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니까 쉽게 네.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여기 보면은 뭐 LG화학이 화요 코발트하고 합작을 해서 새만금의 네. 전국차 공장을 만드는지 하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이제 일단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그 시각들이 설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을 갖다가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을 꾀하고 네. 있는데 중국이 뒷문을 활용해서 한국과 합작을 해서 하니까, 네. 합작을 해가지고 그 공급망 재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어떤 시각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 IRA법이라든지 반도체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세부 네. 조항들이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이게 현실이면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가령 뭐 이런 합작사들에 대한 어떤 미국의 제재 조치들이 발표가 네. 되게 되면은 한국 업체들로서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는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한국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네. 미국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는 굉장한 어떤 리스크로도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렇죠. 예. 한중 법인, 합작 법인이 지금 설립되어 있는 사실 저도 이제 평론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네. 이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제재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바로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게 된다면 이런 업체들의 경우에는 다 뭐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화요 코발트의 지분, 가령 LG 네. 화학 같으면 화요 코발트의 지분을 갖다 100% 우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업체들과 이런 식으로 합작 회사를 갖다가 만드는 이유는 결국은 핵심 강물을 갖다가 네. 사실은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핵심 강물들,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니켈 네. 같은 것들을 갖다가 네. 중국에서 공급망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의 의도가 과연 어디 있는지 네. 한국 업체들이 좀 잘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추세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미리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대응 네네. 방안을 좀 마련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또 2차 전지주 과열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네. 성장성은 명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를 비롯한 또 대표 기업들이 현재보다는 미래에 주력을 하면서 기업의 몸집을 키워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공급 과잉 가능성도 제기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가면서 많이 만들면 네.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그에 따라오지 못할 수도 네네네. 있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3원계 배터리 우리가 주력을 하는 3원계 배터리에는 사실은 배터리 그 매년 35% CAGR로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의 투자만 가지고도 미래 수요를 갖다가 대처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과잉 투자에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은 너나 나나 네. 이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어떤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5년 정도 되면 한 4,800기가와트 아워가 된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중국 내에 네. 사실은 수요의 한 4배를 갖다가 넘는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과잉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다면 중국산 이렇게 만들어진 배터리가 싼 가격에 저가에 가령 뭐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죠. 우리가 주요 타깃으로 하는 시장으로 가령 뭐 이 일종의 이제 덤핑 형식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사실 북미 지역으로는 거의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도 질 나쁜 LFP 배터리를 갖다 쓸 가능성은 물론 이제 저가 브랜드의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과잉 생산의 문제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염려는 일단은 안 해도 좋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잉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경제 원칙에 이제 가장 크게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 그걸 갖다 중국은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전기차에서도 실패했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도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 어떤 실패 사례를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습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경제 자체를 나중에 네. 커다란 위험으로까지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잉 투자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배터리 산업계에 어떤 위협이 되느냐 하는 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과잉 생산의 어떤 과잉 공급의 어떤 이슈 자체가 또 하나는 이제 리튬으로 쏠려 있잖아요. 네. 리튬 가격이 요즘 좀 이제 좀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 거니까 수산화 리튬 가격이.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그다음에 재고 과다 보유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의 공급망 센터장이 그분이 얘기한 걸 갖다 들으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리튬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2030년도 되면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게 희귀금속이 아니라면은 네. 뭐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럼 리튬 같은 경우에는 희귀금속입니다. 채굴 자체가 지하수라든지 염수라든지 광석, 대규모 광산에서 조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급 자체가 과연 이 양극재를 포함한 리튬을 포함한 양극재의 어떤 과잉 공급을 갖다가 지금 과연 우리가 염려할 때냐 이런 거에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그렇죠. 일단 중국 업체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그다지 아주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의 의견 참고하셔서 한번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도체 지원법 역시도 IRA와 마찬가지로 시행 1년을 맞은 상황입니다. 네네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성과로 좀 반도체 지원법과 그리고 IRA 법안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기도 했고요. 또 네. 최근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도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좀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반도체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견제는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게 옳아요. 당연히 미국의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시장을 잃는 게 첨단 반도체를 일단 그쪽에 수출을 못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산업 경제적인 어떤 효익,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4차 산업혁명의 싸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데 그거보다 미국 입장에서 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현대 무기 체계는 반도체의 총합이에요.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첨단 반도체들이 중국에 수출되면서 그게 다시 미국을 겨누는 어떤 무기가 된다라는 게 사실은 미국 조야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우리들이 그 트럼프 시대부터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가령 뭐 경쟁을 갖다 누르는 어떤 전통적인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역. 그러니까 트럼프 때 이제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했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기술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이에요. 그게 일단 반도체에서는 일단 좀 나타났죠. 가령 뭐 미국의 그 사모펀드라든지 벤처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AI에 대한 어떤 투자를 갖다 제한하는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어느 정도 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실 정권이 바뀌면 이런 어떤 미국이 중국을 대한 어떤 태도가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미중 간의 이런 어떤 전쟁 이거는 사실은 기술 전쟁을 넘어서 금융 전쟁 뭐 이런 형식은 사실은 앞으로 30년, 50년 계속해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정권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중국을 갖다가 유일한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갖다가 계속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반도체법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라고 봐요.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강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차세대 반도체를 두고도 뭐 전 세계적으로 금맥이다라고 하면서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네네네. 유럽에서도 반도체 지원법 합의를 했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도 소부장 기업들을 필두에 두면서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주 하반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이 양산 기술이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산 기술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대량 생산의 의미를 갖고 네.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납기, 두 번째는 품질, 세 번째가 가격이에요. 이 품질을 잡는 게 진짜 힘들어요. 수율을 잡는 게. 네.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강국이 된 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쓴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하겠다?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저는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말이지만 반도체 그 소부장 업체 중에서 기술적 혜자 혹은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가령 지금 고성능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 사실 지금 이제 후공정이 중요하게 되면서 사실 고성능 기판을 만드는 게 일반 기판이 아니라 고성능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칩과 PCB 기판을 연결하는 솔더볼을 연결하는 그 기존에 이제 여러 압착 방식을 썼는데 레이저 본징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판에 물성을 갖다가 좀 좋게 만들어주는 고압 수소 어닐링 기업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유일의 기업들, 세계 유일의 어떤 그 장비를 갖고 있는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과 별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어떤 경제적 혜자, 기술적 혜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